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심리학에 관련된 책이에요. 심리학을 만나 행복해졌다 라는 책이에요. 심리학을 만나 행복해졌다. 이 책을 읽게 된 것은 서평단 모집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목을 보고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책이 읽고 싶어서 지원을 하고, 그래서 출판사에서 제공받아서 읽게 되었는데요. 이 책은 복잡한 세상과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심리 법칙 75가지가 담겨 있는 그런 책이에요. 이 책을 쓰신 분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장원청이라는 중국 분이세요. 이분은 중국 최초 국립 종합대학인 런민대학에서 사회학 석사학위를 받으신 분이시고요. 심리와 경제 분야 도서를 저술하시고 번역을 하신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이 책이 얼마나 인기가 많았냐면요. 중국에서 150만 부 이상 판매된 베스트셀러라고 해요. 그래서 저도 기대를 안고 이 책을 봤는데 정말 기대한 만큼 내용도 알차게 담겨 있고요. 이해하기 쉽게 재미있게 담겨 있어서 그냥 술술술술 읽으면서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많이 접해본 그런 법칙이나 심리학 효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좀 더 다양한 75가지니까요. 참 다양하게 많이 담겨 있잖아요. 그만큼 많이 알아감으로 인해서 내가 나 자신을 이해하는데 상대방을 이해하는데 참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번역하신 분도 이 책을 번역하면서 처음엔 기대를 안 하셨대요. 그런데 번역을 하면서 기대 이상으로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해석과 그런 내용과 그리고 또 적절한 예시, 그리고 또 여기 안에 보면 연구 사례나 실험 사례들이 많이 담겨 있거든요. 그러한 실험 사례를 읽음으로 인해서 좀 더 이해하고 싶고 또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로 담겨 있어서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비슷하게 많이 들더라고요. 이 책은 13파트로 담겨져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궁금해하고 관심 있어 하는 그런 부분들을 담고 있어서 그래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담겨 있냐면요. 제목만 읽어 드릴게요. 파트 1에서는요. 나를 뛰어넘어 진정한 나를 만나다. 두 번째는 지혜롭게 세상을 건너는 법. 세 번째, 내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될 때. 이럴 때 정말 궁금하잖아요. 내 마음인데 내가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그런 심리학 그런 부분들이 담겨 있어요. 내용이 담겨 있어요. 네 번째, 나를 끌어올려 성공하라. 다섯 번째, 탁월함은 어디에서 오는가? 여섯 번째, 술술 풀리는 인간관계 기술. 일곱 번째, 나에 대한 호감을 높여라. 여덟 번째, 인생은 한판 게임이다. 아홉 번째, 내 말을 따르게 하는 설득법. 열 번째, 투자와 소비 속에 숨어 있는 함정. 11번째, 직장에서 인간답게 살아남는 법. 이것도 참 궁금하죠. 12번째, 사람을 알면 관리가 쉬워진다. 13번째,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 네, 이렇게 우리가 막 관심 있거나 배우고 싶거나 알고 싶은 부분들 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리학이 어떻게 연관성이 있고 어떠한 법칙과 효과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부분을 소개해 드릴 거냐면요. 술술 풀리는 인간관계 기술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릴게요. 이 부분이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좀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 같은 그런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심리학하고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제 제가 재밌게 보는 딱 하나 드라마 보는 게 있는데 사랑의 불시착 그거 하나를 봐요. 근데 어제 봤을 때 거기서도 미러링 효과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그게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거나 호감 가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면 그것을 따라서 하게 되는 그러한 행동을
미러링 효과라고 하잖아요. 거기서도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한 심리학이 우리가 생활하면서 나도 모르게 연관성이 있고 그러한 효과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어떠한 효과와 법칙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서 초두 효과도 나오고요. 최신 효과도 나오고 그 다음에 헤일로 효과, 고정관념에 대해서도 나와요. 미소 효과, 그리고 허위 합의 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초도 효과나 그런 최신 효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는 부분들이시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해드리진 않을게요. 그리고 고정관념에 대해서도 잘 아실 테고, 그래서 미소 효과도 잘 아시지만 그래도 제일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는데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또 가장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마도 미소 효과인 것 같아서 미소 효과와 그리고 허위 합의 효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미소 효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미소 효과는 미국의 작가 오그 만디노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제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만디노 효과라고도 하고 미소 효과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미소는 황금과 바꿀 수 있다. 만디노는 미소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행위, 언어로 비록 소리는 없지만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미소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좋은 윤활제이며 두말할 것 없이 인간 간의 심리적 거리를 가깝게 끌어당긴다. 네. 그래서 이 효과를 제일 사업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미국의 유명 기업가인 짐 데니얼이라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거라고 말하실 정도로, 아실 정도로 정말 유명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웃는 얼굴 하나로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을 살려낸 사람이에요. 네. 데니얼 회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빠졌고, 그가 이제 경제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이제 개선책을 회의를 하고 막 했겠죠. 했는데 그 중에 직원들 중에 한 관리자가 건의를 했어요. 회사에. 그래서 회사의 상징을 웃는 얼굴로 바꾸자고 건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웃는 그 얼굴로 회사 슬로건을 만들고요. 그리고 뭐 정문에도 그 모양을 슬로건을 부착해 놓고 봉투에 인쇄할 때 모든 서류에 다 그 슬로건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직원들에게도 그런 웃는 얼굴을 하도록 그러면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하고 자기 스스로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데니얼 자신이 솔선수범해서 항상 웃는 얼굴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일을 처리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도 같이 함께 일하는 직원들도 좋은 에너지로 그리고 또 항상 웃으면서 대해주고 하니까 솔선수범을 하니까 그걸 따라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상대방이 누가 막 기분 좋고 좋은 에너지에 좋은 기분으로 막 나를 대해주면 내 기분까지도 좋아지는 그러한 느낌을 받거든요. 누군가 나한테 막 웃으면서 반갑게 맞이해주고 같이 일하고 하면 분위기도 좋고 정말 일할 때 기분 좋게 일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 분위기도 좋아지고 작업 분위기도 좋아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새로운 투자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냥 기존에 있던 그 상태에서도 그런 생산률이 80%나 상승하는 그러한 효과를 얻게 되는 그런 결과물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5년도 채되지 않아서 이 회사가 모든 부채를 갚게 되는 정말 매출이 쭉쭉쭉쭉 상승해서 그 전에 막 부채에 허덕이던 그런 회사가 5년 만에 그 부채를 다 갚게 되는 그러한 회사로 정말 탄탄한 회사로 발전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적자가 아닌 흑자를 내는 그런 회사로 성장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의 사례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와일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미국에서 유명한 프로야구 선수였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많으면 이제 은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40세가 되면서 체력이 약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은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40세가 은퇴를 했으니까 또 다른 새로운 일을 해야 되잖아. 집에서 그냥 놀 수는 없잖아요, 40세. 그래서 보험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보험회사에서 거절을 한 거예요. 당신은 웃는 얼굴이 아니라고. 그래서 보험회사의 판매원들은 반드시 매혹적으로 웃을 줄 알아야 하는데 당신에겐 그런 웃음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안 되겠어서 이러다간 취업을 못하겠다 싶어서 하루에 100번씩 소리내서 크게 웃는 연습을 했대요. 그 주변에서 이 사람이 맨날 하루에도 시도 때도 없이 그냥 큰 소리로 막 이렇게 웃으니까 이제 실직을 해서 직장을 못 구해서 이 사람이 신경질을 부린다.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그래도 그런 거에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웃는 연습을 했어요. 웃는 연습을 하고 다시 보험회사에 면접을 보러 갔어요. 그랬더니 그때보단 그렇게 막 차가운 그런 단칼에 거절하는 그런 말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입사를 하지 못했어요. 어떤 이유에서 그랬냐면요. 확실히 전보다 좋아졌네요. 하지만 본인의 내면에서 우러나는 웃음이 아니네요. 그렇게 말하면서 입사를 거절당해요. 그러고 나서 이 와일드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 더 열심히 웃는 연습을 하고 그리고 또 매력적으로 웃는 사람들의 사진을 온 방에 다 붙여놨대요. 붙여놓고 자신의 웃는 모습을 전신 거울을 보고 웃을 때 어떤 표정이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자세가 어떤지 그런 것부터 아주 세세하게 분석을 하고 그리고 어떤 것이 자신한테 편안하고 좋은 이미지를 갖게 하는 미소를 짓게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갓난아이가 천진난만하게 웃는 그러한 얼굴 표정일 때 잘 보기 좋더래요. 그래서 그런 표정을 자꾸 연습하고 그러면서 이분이 그때 알게 되었다고 해요. 깨달았다고 해요. 미소는 단순한 기교가 아니라 진정성이다. 거짓 웃음을 짓는 표면적인 호의는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사람과의 관계가 어렵다면 당신은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진정성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진정성 있게 웃으면 된다.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은 누구든 진심 어린 웃음을 보이는 사람을 함부로 거절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네. 우리가 어떤 습관적인 기교가 있는 웃음, 상업적인 웃음, 그냥 의례적으로 나오는 웃음이 아니라 미소가 아니라 진심에서 나오는 미소로 상대방을 바라봤을 때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고 나의 가치를 높이고 그리고 또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좀 더 높은 성과율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미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미소를 많이 지으려 노력하고 그리고 또 미소는 연습에 의해서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미소 짓는 그러한 연습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미소 짓는 그런 연습을 매일매일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저는 매일매일 해요.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고 이렇게 스킨로션 바를 때 그때도 연습하고요. 차 안에서 연습할 수도 있고 수시로 시간 날 때 잠깐씩 이렇게 미소 짓는 연습을 해요. 그러한 것이 이렇게 얼굴에 굳은 표정 있죠. 표정을 이렇게 풀어주는 효과도 있고요. 내 기분을 좋게 만드는 그런 효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라앉았던 무거운 내 감정을 상승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시간 날 때마다 하면 좋은 것이 미소 그런 연습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거는 꼭 매일매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소개해드릴 부분이요. 허위, 합의, 효과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다른 사람들도 내 생각과 똑같을 거야.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을 허위, 합의, 효과라고 말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신념, 판단 및 행위의 보편성을 과장하거나 과대평가하고 자신의 특성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기 좋아하며 자신과 타인이 서로 비슷할 거라고 가정해 버리기도 한다. 간단히 말해 남들도 내 생각과 같을 거라고 착각하는 것을 허위, 합의, 효과라고 부른다. 우리는 자기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면 안 되고 또한 타인의 시선에서 문제를 생각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소통의 대가 줄리아 길라드는 이렇게 말했다. 다른 사람의 느낌과 당신의 느낌을 똑같이 중요하게 생각할 때 비로소 조화로운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다. 네. 이러한 생각은 어떻게 보면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렇게 생각하고 단정 짓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내가 그 사람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도 이런 생각을 할 거야 라고, 나와 같은 생각을 할 거야, 나의 생각에 동의할 거야 라고 착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와 다른 의견을 낼 때 더 서운하게 느껴지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 내가 그 사람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사람처럼, 남처럼 느껴지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야 라고 당연하다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착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일들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서운한 마음이 생기고 섭섭한 마음이 생기고 하는 그런 경우가 생겨요. 한 사례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책에 나온 사례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프랑스에 한 부부가 있어요. 그 부부에게는 니콜이라는 딸이 있어요. 16살인데요. 아주 반항적이고 사춘기의 절정에 있는 그런 골머리를 앓게 만드는 그런 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딸이 밖에 나갔다가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하고 집으로 왔는데, 그런 집 앞에서 부모님이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눈치를 챈 거예요. 이제 집 안에서 딸이 언제 들어오나 막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래서 딸이 오는 걸 보고 몰래 지켜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을 딸은 모를 거라, 자신이 지켜보는 걸 모를 거라 생각했지만 딸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부모에게 보란 듯이 남자친구한테 포옹을 하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아빠가 딸한테 막 잔소리를 했겠죠. 그랬더니 그것을 지켜보고 부인이 남편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존, 우리는 아마도 니콜을 사랑하지 않는지도 몰라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무슨 소리냐고, 내가 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화를 내려는 거 아니냐,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아예 관심이 없지, 무관심을 하지, 화낼 필요도 없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랬더니 아내가 남편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니콜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 역시 너무 이기적인지도 몰라요. 그저 가르치려고만 하고 그녀의 감정은, 니콜의 감정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니콜은 이 때문에 화가 났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서 남편이 가만히 생각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딸 방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그리고 그런 자신의 진심을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딸이 엉엉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엄마 아빠가 저에게 실망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절 상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그러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을, 진심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솔직하게 그렇게
서로의 상대방의 입장을 이야기를 하고 그럼으로써 화해를 하게 되는 그러한 것처럼 이처럼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상대방도 그렇게 생각할 거야 라고 단정지어서 생각하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허위, 합의, 효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일상생활에서 대부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매우 노력하고 시도한다. 그러나 이는 뜻대로 잘 되지 않는다. 그 원인은 자기 생각을 바꾸려 들지 않기 때문이다. 즉, 상대방의 내면 세계를 깊이 살피지 못하면 상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상대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은 감정을 이입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진심으로 상대를 이해하고 그 사람 입장에 서서 그가 느끼는 감정을 똑같이 느껴야 한다. 네. 이렇게 자신의 관점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에 맞추고 생각할 줄 알아야 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감정이 빠지면 안 된다고 해요. 상대방의 감정이 어떤 감정일까?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고 그럼으로써 서로의 오해를 줄이고 또 서로의 관계를 좀 더 좋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되겠죠. 그래서 생활하시면서 사람의 심리를 상대방의 심리를 좀 알고 싶다. 내가 느끼는 이러한 심리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런 부분이 궁금하시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좀 더 재미있으면서도 좀 더 나 자신을 잘 알아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어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